안녕하세요. 웰컴 투 필리핀의 독거노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운전면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을 갖게 되었던 게 1982년 여름쯤이었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 빈둥대며 지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해 운전학원에 등록했고 2-3개월 정도 학원을 다니다가 운전면허를 땄던 게 대략 1982년 중반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 자동차 학원에 다니던 수강생들의 면면을 보자면 대학생 정도의 젊은 연령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수강생들 대부분이 중년의 아저씨 아줌마들이라서 저는 반에서도 거의 막내인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공부는 지겹게도 안 하던 저였는데 자동차 학원을 등록해 다니면서는 학교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했던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자동차 학원 공부만큼은 정말 진심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대전의 산내 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첫 응시를 했었는데 자동차 구조와 법령이 섞인 필기시험 50개 문항을 딱 한 문제만 틀리면서 합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뒤에 코스 시험도 한 방에 통과하고 주행시험도 한 방에 통과해서 시험 본 당일날 바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합격률이 썩 높은 편은 아니라서 시험에 낙방한 아줌마 아저씨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보무도 당당하게 면허시험장을 나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90년대 초반쯤 저는 한 번 더 운전면허 시험을 볼 일이 있었는데요. 80년 말쯤에 저의 부주의로 큰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서 이후로 2년 동안 면허도 없이 그야말로 암담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면허 취소 기간 2년이 풀리자마자 바로 응시한 면허시험에서 또다시 한 번의 전 과정을 합격하며 면허증을 취득했었습니다. 이때는 도로주행 테스트가 시험장 안에서 도는 게 아니라 야외 도로주행으로 바뀌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뒤에 한동안 인생을 그야말로 반미친 애처럼 살아오다가 세월이 흐른 뒤 뒤늦게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그때쯤 미국에 살던 형님 집에 석 달 정도 놀러갔던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 당시 LA에 살던 형님의 강력한 권유로 미국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면허 시험은 필기시험과 코스라는 자체는 아예 없었고 도로주행 한 가지로만 테스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시험 보기 일주일 전쯤에 한국인 사설 강사에게 주행시험 교습을 받아볼까도 고민했지만 결국 강습은 받지 않고 그냥 도전하기로 결정했죠. 운전면허 시험 당일에 저는 형수님 차였던 혼다 어코드를 가지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당시 주행시험 수험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조수석에 감독관을 태우고 동네 도로에서 주행시험이 시작되는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행하다가 잠시 정차하기도 하고 우회전했다 좌회전했다 주차장에 주차도 했다가 등등. 그러는 사이 감독관은 파일에 뭔가를 계속 기록하더군요. 그렇게 10여 분의 주행 테스트를 끝낸 뒤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왔는데 옆자리에 감독관이 채점지에 마지막 사인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내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제게 건네준 사인지의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험을 보러 가기 전부터 미국 교통법규에 대해 형님한테 세세한 설명을 전해들었고 그동안 한국에서 계속 운전해왔던 경험도 있었기에 제 생각으로는 아주 잘했다고 자신했었는데 뜻밖의 결과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본 불합격 사유는 주행속도가 너무 빠름이라고 그렇게 판정돼 있더라고요. 천천히 가야 한다는 건 시험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들어왔던 터라 제 딴에는 그래도 조심조심한다고 상당히 신경을 썼던 건데 그조차도 빠르다고 판정했다니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기 좋게 낙방한 저는 일주일 뒤 재응시 예약을 해두었고 그 뒤 일주일이 지나 다시 치른 시험에서는 두 번째라 그런지 감독관이 백인 할배였다는 것까지 기억할 정도로 전혀 긴장감 없이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보는 내내 시속 20km 수준의 그야말로 팔순 노인네 운전을 시전했는데 출발지로 되돌아와서 받아본 채점지는 드디어 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었죠. 당시 캘리포니아 주 법으로는 관광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했고 당연히 면허 취득도 가능했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외국인 체류자들도 영주권은 없어도 운전면허증은 다들 갖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필리핀 운전면허 이야기를 하려다가 장황한 썰이 되었는데요. 이제 말씀드리려는 필리핀 운전면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8년 전쯤 관광객 시절에 필리핀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당시 교민 커뮤니티에 의뢰해서 면허를 취득했었는데 앙헬레스가 아닌 울롱가포 LTO에서 운전면허를 받았고 한국 운전면허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 면허증을 기반으로 필리핀 면허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당시 면허를 취득했음에도 플라스틱 면허증 재고 부족 사태로 종이 면허증을 받고 난 다음 3년이 훨씬 지나서야 플라스틱으로 교체 발급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어느덧 세월은 흘러 이제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필리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필기시험을 봐야 하는데 LTO라고 부르는 필리핀 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LTO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기시험을 보았는데 2번을 도전했다 2번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총 25개 문항 중에 80%에 해당하는 20개 문항을 맞춰야 합격인데 최초로 도전한 시험에서 겨우 절반 정도만 맞춘 56%의 정답률이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 보는 시험은 몇 회가 되었든 계속 반복해서 응시가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곧이어 바로 두 번째 도전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76%의 정답률로 역시 불합격했죠. 온라인으로 보는 시험이니만큼 주변 지인의 도움이나 인터넷 검색 등이 얼마든지 가능한 한마디로 오픈북 테스트 성격인데요. 그 점을 활용해서 저는 제니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니는 필리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니 역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필리핀의 교통 법령을 잘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이었죠. 저는 가게에 출근해서 제니에게 필기 대리 시험을 부탁했고, 제니는 제 핸드폰으로 온라인에 접속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낑낑대던 제니의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제니 역시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기가 동안 제니가 다시 재도전을 해봤지만 또다시 낙방. Oh my gosh. What means? 68! Congratulations. I'm going home. Very busy. Oh, you see? 70%? Yeah. 에이씨. 집에 가야지. 짜증나. 오케이. 결국 그 다음날 제니와 제가 머리를 맞대고 재도전을 한 결과 커트라인인 80% 정답률로 겨우 턱걸이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Maybe this one. Okay. 오케이. Finish exam.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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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w! Why? Success? Yeah, 80%. Oh! See? 야.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필기시험 합격 통지서를 프린트한 뒤 면허갱신 신청을 위해 다우에 있는 LTO 지점에 들렀습니다. LTO에 도착해보니 예상은 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기 중이었고, 통상적인 접수 과정을 거치고 제 순번을 기다리려고 대기석에 막 앉으려는데 가드가 제 서류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저를 부릅니다. 그러더니 제 나이가 어찌 되냐 묻길래 1963년생이라 대답했더니 그렇다면 당신은 시니어이기 때문에 대기할 필요 없이 바로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의 전담 도우미로 어떤 아저씨를 붙여주길래 그 아저씨 뒤를 졸졸 따라서 서류를 접수하고 바로 신체 검사까지 기다림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6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날 처음으로 시니어 혜택을 누려보는 순간이었죠. 이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나 싶던 그 순간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터져버립니다. 면허갱신 서류를 검토하던 창구 직원이 저를 부르기에 가봤더니 면허갱신을 위한 필기시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통과했고 그 합격증까지 이렇게 프린트해서 제출하지 않았냐 반박을 했는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온라인 테스트는 필요 없고 오직 오프라인 시험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그저 어이없는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인데 결국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받아들고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대기실 한쪽 의자에 앉아 답안지를 작성한 뒤에 제출했는데 대략 1분 정도 저의 답안지를 채점하고 난 창구 직원이 해준 말은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래서 몇 개나 맞췄냐고 되물으니 18문제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재응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뒤로 한 채 저는 허탈한 걸음으로 LTO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fail. 야, already fail. 지난번에 저 떨어진 거 알아요. 아, 진짜. 내가 하수원 했거든. 떨어졌다고. 여기입니다. 겉모습만큼이나 안에도 살벌해요. 진짜 귀신 나오게 생겼습니다. 귀신 나오게. 다시 왔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저번에 나 도와줬던 아저씨. 오늘도 여기가 메디컬 테스트 하는 곳이에요. 오늘도 실패했어요. 짜증을 넘어 이제 오기가 나, 오기. 아우, 진짜 욕 나온다, 씨. 아우, 진짜 이런 경험 처음이네. 제가 이제껏 운전면허 시험을 3번 봤어요. 한국면허 2번과 미국면허 1번. 한국면허 2번은 1차에 모두 붙었습니다.
그 미국 면허는 2차에 붙었고요. 캘리포니아 면허죠. 아 진짜 지금 2번 떨어졌어요. 아 진짜 할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아 내일 다시 올 겁니다. 아 진짜 이제 오기 났어. 내일 다시 또 시험 보러 또 올 거예요. 아오 진짜 열받네. 아 나 처음엔 이틀 전에 왔을 때 18문제를 맞췄는데 오늘은 오히려 스코어가 줄었어요. 16문제 맞췄어요. 25문항 중에 20문항을 맞춰야 되거든요. 내가 15번을 봐도 통과를 하고야 말리라.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어둠의 경로도 있습니다. 손쉽게 대행사를 통해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 선을 이미 넘었어. 이제 독거노인 완전 이제 오기 났어요. 아 나 이제 자력 갱생할 거야. 자력 탈출할 거야. 아 드디어 3차 도전의 3차 도전의 날입니다. 오늘 3번째 오는 거예요. 사흘 전에 한 번 오고 하루 전에 한 번 2차로 오고 오늘 3일째죠. 좀 한산한데요? 오늘은 또 이게 웬일인지 아무도 없어요. 대합실에도 아무도 없고 저 혼자입니다. 저 혼자. 지금 시험지가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게 좋은 징조인지 불길한 징조인지 모르겠네. 이게 웬일이지? 무슨 LTO 문 닫는 날 온 것 같아요. 맨날 버글버글 시장판이었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참고로 어제 봤던 시험지랑 똑같은 시험지야. 5분 만에 시험 끝. 원래 이쪽으로 대기자들이 부글부글 했는데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합격입니다. 합격. 야, 사람이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전산이 다운됐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필기 시험에다가 수기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테스트가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아무튼 오늘 전산 다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왔다가 다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썰렁한 거였습니다. 저는 25문항 중에 한 24개 맞출 줄 알았거든요. 아슬아슬 턱걸이로 20점 합격입니다. 20개 맞췄대요. 20개. 처음 1차 시험에서 18개, 2차에서 16개, 오늘 20개 맞췄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 풀이집이 없어요. 문제 풀이집이 없기 때문에 몇 번을 시험 봐도 내가 왜 몇 번을 어떻게 틀렸는지도 몰라요. 네, 그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정답을 알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아무리 풀어봐야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모르는 거야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네. 네, 아무튼 패스하고 네, 30분 만에 다시 LTO를 떠납니다. 오호. 진짜 너무 기쁘다. 이 생쇼를 3차 만에 멈출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오케이. 또 올 뻔했어. 하나 삐끗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20개인데 19개 맞췄으면 저 또 와야 돼요. 와. 그런데 시험지가 어제 봤던 시험지랑 똑같은 시험지야. 이게 웬일이야. 근데 5개는 또 틀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지는 몰라.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어메이징 필리핀이에요. 완전 운빨 시험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제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역시 영어예요. 영어. 이 단어.
공부 안 한 걸 정말 땅을 고등학교 때 미친놈처럼 놀러다니고 이 미친놈 덩어를 정말 다시금 뼈저리게 후회하는 순간이었어. 고등학교 때 좀 단어만 외워뒀거든. 단어들이 우리들이 그냥 실생활에서 쓰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럴까,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구어체, 문어체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구어체 그런 단어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어체의 단어라 그럴까? 좀 격식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길을 건너는 사람을 봤을 때 뭐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경우 당신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보행자라는 단어를 이 시험을 보면서 처음 봤습니다. 와, 그런 식이에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런 고급진 단어들을 모르면은 완전 생소한,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근데 그런 단어들이 중요한 포인트마다 딱 꽂혀있기 때문에, 저처럼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필드에서 영어를 배웠던 사람들, 일상생활 영어를 주로 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고, 완전히 한국식으로 그 책으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평소 영어 공부를 잘 열심히 하셨던 분들, 회화 말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테스트인데,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 그 자리에서 유효기간 10년짜리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종이에 프린트된 종이 면허증으로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재고가 부족해서 종이로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처음 필리핀 면허증을 종이로 받았을 때처럼 3년이 지나서야 플라스틱으로 교체 발급받았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부디 빠른 시일 내에 플라스틱 카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면허 갱신 시점은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제 나이 70이 넘어서가 될 텐데, 그때쯤 제가 또다시 필리핀 운전면허 갱신에 도전하게 될런지는 제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영상을 보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